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달바글로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이른바 카테고리 메이커로 불리면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특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이걸 CAGL이라고 하죠. 이 CAGL이 무려 67%에 달하고 매년 50% 이상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에서 비용을 뺀 이익의 비율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성장세 자체는 정말 대단합니다. 연평균 67% 성장, 이건 정말 눈에 띄는 성과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이런 가파른 성장세가 과연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카테고리 메이커 전략, 즉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방식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초기 시장을 만들고 또 소비자들에게 제품 가치를 알리는데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명확한 약점도 있어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길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전략인데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 높이는 국내 A사 같은 카테고리 킬러 전략과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법이니까요. 달바글로벌이 2028년 매출 1조 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글쎄요, 그 목표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좀 과감한 건 아닌지, 혹은 지금의 성장세가 여러 외부 요인이나 내부 한계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피하는 변화냐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뚜렷한 경쟁 제품이 거의 없다는 건 엄청난 기회 요인 아닐까요? 일단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시장에 딱 안착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에 막 휘둘리지 않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달바글로벌의 자체 온라인몰, 그 스마트 스토어 재구매율 데이터를 보면요, 무려 2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 제품 한 번 써본 고객 4명 중 1명 이상은 다시 찾는다는 의미인데, 이건 소비자들이 제품에 상당히 만족하고 꾸준히 다시 찾는다는 꽤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놀라운 점은 이미 3년 전부터 특정 국가나 특정 유통 채널, 소위 벤더라고 하죠. 이런 특정 벤더 의존도를 낮추려고 국가별, 채널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위험을 분산하고 대비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 폭의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는 점,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재구매율 26%가 동종 듀티 업계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고객 충성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재구매율 하나만으로 사업 전체의 성공 가능성을 너무 낙관하기는 좀 이릅니다. 특히 해외 시장 확장은요, 국내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요. 2028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 이걸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했는데, 목표 달성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 예를 들면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각 나라별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 아니면 현지 시장의 문화적 차이 같은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갖고 있냐는 거죠. 단순히 목표만 높게 잡는 거랑 실제로 그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판매량이 늘면서 원재료 구매 협상력이 좋아져서 원가 부담은 줄었다고 하지만 판매 및 일반 관리 비용, 이걸 줄여서 보통 판관비라고 부르는데, 이 판관비는 오히려 정기 세무조사 관련 수수료 같은 일회성 요인 때문에 상승했어요. 게다가 연말 최대 성수기인 4분기를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마케팅 비용이 3분기에 미리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비용 통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일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고성장 기업일수록 비용 관리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비용 관리 권제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해외 성과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올해 상반기 해외 온라인 매출만 봐도 작년 하반기 대비 무려 2배.
네, 100%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판매 순위도 눈에 띄게 상승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일본 시장인데요. 일본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Q10, Q오신에서 매년 열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 메가와리 아시죠? 여기서 작년에는 종합순위 8위였는데 올해는 무려 4위까지. 와, 3위까지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약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확장 속도도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에서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달바 제품 파는 매장이 1,000개도 안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3,000개를 훌쩍 넘었고 연말까지는 5,000개 매장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 아닌가요? 게다가 단순히 매장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도쿄 같은 대도시 중심 상권에서 벗어나서 나고야 같은 뭐랄까 2선 도시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건 그냥 양적 팽창을 넘어서 질적인 시장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나 동남아시아처럼 회사 내부적으로 성장 단계를 나눠서 스테이지 2 권역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에서도 성과가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기존의 주력 온라인 채널 외에 다른 새로운 온라인 채널들 매출이 기존 대표 채널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채널, 특정 유통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고 아주 다각화되고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저는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네, 일본 시장 성과, 특히 Q10 메가와리 순위 급상승이나 오프라인 매장 수 폭발적 증가는 분명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는 칭찬할 만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매장 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과연 각 매장당 취급하는 제품 종류, 즉 SKU라고 하죠. 이 SKU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매장 진열대에 놓을 제품 가짓수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매장 수가 많아도 실제 매출 증대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5,000개 매장 입점이라는 양적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입점된 매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품이 팔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적인 문제겠죠. 매장 문턱은 넘었는데 막상 살만한 게 부족하다면 그 확장성에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의 경우도 좀 흥미로운데요. 기존의 의존도가 높았던 특정 유통 채널, 골든애플이라는 곳에 비중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새로운 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늘리는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공략한 후에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조금 다른 순서의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러시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적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혹시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별, 채널별, 벤더별 편중 없이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건 곧 관리해야 할 대상과 변수가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사업 운영의 복잡성 또한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전쟁터에서 동시에 싸우는 것과 같죠.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예요. 북미나 유럽처럼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걸 끌어올리고 외형 성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지역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연 연간 마케팅 비용을 전체 매출의 2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내부 목표가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글쎄요, 조금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 북미나 유럽에서의 공격적인 투자는 당장의 이익 감소를 좀 감수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올해 진행했던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들, 예를 들어 지난 4월 이탈리아, 5월 일본에서 했던 우수 고객 초청 행사나 북미 주요 도시에서 운영했던 팝업 스토어 같은 활동들 성과가 내부적으로 꽤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미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훨씬 더 큰 규모와 예산으로 브랜드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이런 활동들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결국 이게 꾸준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테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입지가 탄탄한 올리브영이나 홈쇼핑 같은 주요 채널에서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런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 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업 다변화 측면도 정말 주목해야 하는데요. 중동이나 인도 같은 새로운 성장 시장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60억 원 매출을 올리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기존의 주력 제품군인 미스트나 선크림 외에도 뷰티 디바이스나 메이크업 제품까지 성공적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색조 화장품이랑 뷰티 디바이스 카테고리 매출만 딱 떼어놓고 봐도 올해 상반기에만 16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건 작년 한 해 전체 매출 90억 원을 이미 상반기에 훌쩍 넘어선 엄청난 수치예요. 정말 대단한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 다변화가 항상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자칫 기업이 가장 잘하는 핵심 역량과 좀 거리가 있는 분야로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다 보면 오히려 브랜드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한정된 내부 자원, 인력이나 자본 같은 게 비효율적으로 분산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뷰티 디바이스나 메이크업 시장은 이미 수많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정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소위 레드오션이라고 불리는 시장이에요. 달바 글로벌이 기존 스킨케어 시장에서 보여줬던 독보적인 제품력이나 마케팅 전략 같은 강력한 경쟁 우위를 과연 이 새로운 시장에서도 똑같이 확보하고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고가 라인인 달바 시그니처나 최근 집중 육성하려는 비타 라인 신제품 출시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고가 화장품 시장은 브랜드 이미지나 역사, 기술력 등등 진입 장벽 자체가 매우 높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러시아, 일본의 고급 백화점이나 전문 매장 같은 하이엔드 유통 채널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게 단지 매출 증가를 넘어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 야심차게 출시한 하이드로 마스크팩의 초기 소비자 반응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사랑받으면서 브랜드 매출을 이끄는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신제품 성공은 출시 초기 반응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도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된다는 점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단순히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력도 빠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뷰티 디바이스는 이미 미국 아마존에 공식 브랜드 스토어를 열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제품만 올려놓고 파는 게 아니라 제품 사용법 안내나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해서 한국어는 물론이고 러시아어 지원까지 미리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 이건 정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비용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비용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해외 배송 시에 발생하는 높은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서 각 주요 국가에서 직접 제품을 발송하는 현지 물류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메가와리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에는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물류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데 만약 이런 현지 발송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안정화된다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을 알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현지 발송 시스템 도입 검토는 분명 올바른 방향이고 성공한다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적어도 다음 분기, 3분기 실적이 발표되어야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파트너와 협력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추가 비용, 그리고 생각보다 긴 시간이 들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계획과 실행 사이에는 늘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일본, 유럽, 중화권 같은 주력 시장 외의 다른 지역들, 회사 내부적으로 스테이지 1으로 분류되는 초기 진입 단계 원역들이 적자폭을 줄이거나 일부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들 시장의 기반은 아직 취약할 수 있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나 특정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등의 외부 변수는 언제든 달바 글로벌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동시에 순항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외부 환경의 어려움이나 예측 불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도전 과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불확실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찾고 성장을 위한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 바로 달바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가진 가장 큰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2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73%나 되는 놀라운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는 사실이 이걸 증명하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스테이지 2, 권역, 즉 러시아나 동남아 같은 성장 시장들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25%를 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단순히 외형만 키우는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탄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공들여왔던 미국, 유럽 등 서구권 주요 국가에서의 백화점이나 세포라 같은 오프라인 핵심 채널 입점도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들이 조율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들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들, 예를 들어 연평균 67%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이나 일본 시장에서의 괄목할 만한 약진 등은 그 자체로 부인할 수 없는 대단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카테고리 메이커로서 스스로 창조해낸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동시에 여러 대륙에 걸친 공격적인 해외 확장과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라는 복잡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가파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위험들이 숨어 있기 마련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달바 글로벌의 성장 스토리를 지켜보시면서 이러한 문부신 성장 이면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 급격한 조직 팽창에 따른 내부 관리 문제라든지 혹은 특정 핵심 인력에 대한 의존도 심화 같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현재 달바 글로벌의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특정 핵심 시장, 가령 일본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꺾이거나 혹은 야심차게 출시한 신규 제품 라인 중 하나가 시장에서 기대만큼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이 회사 전체의 성장 동력과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까요?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 지금의 자리까지 성장해왔다는 사실 아닐까요? 핵심은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이 기업이 가진 카테고리 메이커로서의 본질적인 DNA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달바 글로벌이 앞으로 보여줄 여러 가지 새로운 행보들 중에서 과연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어쩌면 그들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역설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담대한 도전이 또 어떤 놀라운 결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